안녕하십니까. 이준석이 기자회견에서 내뱉은 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지금 입지에서도 국민의당 대표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통해 뱉어낸 말만 들어도 그의 사람 됨됨이와 그릇,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 시국관, 국가관, 장래성 등을 두루 짐작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은 연구실에서 자기만의 제한된 영역에 몰두하면서 지냈어야 할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기질과 바탕이 다른 길을 밟게 된 것이 잘못이었고 본인이 말했듯이 깊은 자괴감과 인간적 비극의 단초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들어선 이 길이 깊은 자괴감과 인간적 비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고백했습니다.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제와 관련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권력자들 사이에 씹어 돌림의 대상이 됐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적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 그동안 수시로 내부 총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그것은 내부 총질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한 짓이 바로 내부 총질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자아는 내부 총질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 겁니다. 당신의 자아는 이준석이란 놈은 중요한 시기에 힘을 합쳐도 어려운 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 편에게 내부 총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인간적 비극을 느꼈다는 것도 당신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죄의식이 작용했으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게 되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좀 위축되고 우울해지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자기 확신과 자존감이 지나칠 정도로 굳어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남을 우습게 알아버린다든가 무시하고 나보다 낫거나 나를 앞설 것 같은 자에 대해서는 사기, 시기, 질투, 모함, 총질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의 적은 외부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경쟁자입니다. 자기가 1인자여야 하고 제일이어야 하고 자기가 전권을 휘둘러야 하는데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별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정에서 속 깊은 양심의 가책으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간적인 비극을 느끼는 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있고 고집이 센 사람들 가운데 확증 편향이 병적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둘러대다가 말이 달라져 믿을 수 없는 놈이 되기 쉽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을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시인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버리지 않습니까? 잘된 것은 다 자기가 했고 잘못된 건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대장동도 자기가 개발했다고 자랑하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불리해지니까 국민의힘당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시로 내부 총질을 하더니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윤 대통령이 문제다 하는 식으로 세상이 다 아는 것들까지 몽땅 덮어 씌웠지 않습니까? 자신이 성상납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 각서까지 써준 일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일도 그 핵심은 다 빼놓고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든 것은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앙큼하게 뒤집어 씌운 것을 보십시오. 자기의 성상납과 은폐범죄를 어느새 슬쩍 뒤집어서 윤 대통령과 윤 핵관이 자기를 핍박해 내쫓으려는 것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이준석의 저와 같은 선동선전 술책과 현란한 입놀림, 말솜씨에 껌뻑 속아 넘어가 흥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한심한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윤석열이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윤 대통령을 얼마나 모욕을 주고 깔아뭉개다시피 했는지, 이준석의 말버릇과 버르장머리는 어른 없이 막 자란 불쌍놈보다 더 모욕적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10번, 20번 참아 넘기고 비웃맞추며 달래온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 초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과 관계없이 대선 기차는 떠난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원희룡과 통화하면서 윤석열 저거 곧 정리된다, 윤석열은 선거 치르기에는 미숙하다, 윤석열의 미숙함은 과거 안철수를 떠올리게 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 나는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겠다, 이처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매일 각 방송을 돌아다니며 도움이 되기는커녕 김 빼는 소리나 해대고 저만 잘난 척하면서 2번, 3번씩 가출까지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철수의 단일화를 막지 않았습니까? 당신 덕에 얻은 표보다 당신이 철삭되는 바람에 잃은 표가 훨씬 더 많다고 욕하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몇 명이 모여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뛰어다녔다며 눈물까지 흘리다니. 이준석, 세상을 그렇게 모르시나? 당신이 윤 후보에게 한 짓은 몰매 맞을 짓 이상을 했던데 당신 없는 자리에서 욕 좀 먹었다고 그렇게 분했단 말이냔 말이다. 입장을 바꿔서 옛날 같으면은 자식 같은 놈한테서 저거 곧 정리된다, 정치 초보라 아무것도 모른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 하는 말을 매스컴에 대고 한 것을 본 윤석열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은가? 짐작도 못하겠지. 당신이 좁쌀만 하다면 윤석열은 농구공만 한 대인같이 생각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아, 눈물 콧물 흘리며 울기는 왜 울어? 당신이 훌쩍거리고 우는 걸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저건 아니지 하는 정도의 분별력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네.
남은 세상 제대로 살려면 다시 태어나시게. 그렇지 않으면 자괴감과 인간적 비극 속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